수사관이 수색영장을 들고 와서 형사 두 분하고 그때 든 마음이 올 게 왔구나. 우리말로 누가 신고했을까? 그리고 정도 소프트웨어관 마스터캠 단속 이야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한 번쯤은 걱정해 보셨을 수도 있고요. 채용 공고로 단속한다더라, 단속 나오면 바로 구매하면 된다더라, 총판에서 단속한다더라.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바쁘진 않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 구조는 알고 계신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스터캠 단속이 실제로 어떤 구조로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고, 실제 단속을 경험한 업체 대표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업체로 가는 길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터캠 국내 단속은 한국 총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스터캠 개발사는 미국의 CNC 소프트웨어라는 곳이고, 국내 단속은 미국 본사가 한국의 고소대리인, 즉 법무법인들과 직접 계약해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국 총판인 IMR은 마스터캠 판매 권한은 있지만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라 먼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단속팀이 아니라 판매팀입니다. 실제 단속은 보통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내용 증명 발송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고소대리인이 수집한 자료에서 불법 사용이 확인되거나 의심이 되는 업체에 내용 증명이 발송됩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보통 구매 합의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관 단속입니다. 수사관이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직접 업체를 방문해 컴퓨터와 사용 환경을 확인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확인되면 이후에는 보통 구매 합의로 진행되거나 합의가 결렬되면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합의들은 프로그램 구매뿐만 아니라 그동안 프로그램을 사용해온 불법 사용료까지 배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단속이 나오거나 내용 증명을 받으면 총판에서 그냥 구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것도 현실과 다릅니다. 고소 대리인이 단속을 시작하거나 미국 본사의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총판에서도 발주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받으시거나 단속 이후 이 이슈가 정리되기 전에는 구매를 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일반 구매는 연구 라이센스 제품에 1년 유지 보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단속 합의건으로 구매하게 되면 이 무상 유지 보수 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1년 유지 보수 비용도 별도로 부담하시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와 단속 이후 구매하는 경우는 조건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마스터캠 단속 구조를 설명드렸고, 이제 실제 단속을 경험하고 정식 구매까지 진행하셨던 업체 대표님을 만나서 당시 분위기와 과정이 어땠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 실제 경험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좀 사용을 하셨던 건가요? 직장 생활까지 합치면 20년 정도 썼죠. 20년 넘게 썼죠.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그거를 쓰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다른 분들이 쓰길래 머신형 센터 작업을 하는데, 저는 원래 수기로 했거든요. 수기로 하루 종일 기계 앞에 서서 프로그램을 손으로 짜고 있는데, 어딜 가보니까 마스터캠이란 걸 써서 굉장히 쉽게 하더라고요. 저걸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배워서 쓰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직원 입장에서도 이제 마스터캠을 써보셨고, 이제 사업을 하신 이후에도 이제 좀 써보셨는데, 이거는 이제 비정품 소프트웨어니까 사용하면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그런 걸 혹시 뭐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거나. 그 당시에는 솔직히 저작권법이라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든가 죄의식이라든가 사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네. 그냥 다들 쓰니까. 네네. 저도 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이제 단속이 있으셨을 때 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비정품 소프트웨어로 쓰셨던 소프트웨어 버전은 어떤 버전이었을까요?
뭐 제일 많이 쓰는 마스터캠 9.1 아, 쓰고 9.1 있습니다. 버전을. 네. 단속 오기 전까지는 네. 이런 생각 있으셨을까요? 설마 우리까지 이게 오겠어? 라는 생각 있으셨을까요? 사실은 있었죠. 왜냐면 주변 지인들이 많이들 걸렸거든요. 근데 9.1은 괜찮아. 9.1은 네, 괜찮아. 그런 얘기가 솔직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9.1은 옛날 거니까 뭐 단종됐으니까 써도 되나 보다 하고 사실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문제의 그날 네.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내용 증명이 온 건가요? 아니면 수사관님이 직접 방문을 해서 단속을 하셨던 건가요? 수사관이 직접 방문을 한 겁니다. 네, 수색영장을 들고 와서 불법 소프트웨어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형사 두 분하고 또 저작권협회 측 직원 두 분하고 그러면 지금 컴퓨터가 총 뭐 사무실에도 있을 거고 현장에도 있었을 건데 컴퓨터를 하나씩 다 검사를 해보던가요? 아닙니다.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신고된 컴퓨터에 한해서만 단속을 합니다. 아, 신고된 컴퓨터에 네. 한해서만? 네. 그러면 그 신고된 컴퓨터인지는 어떤 문서상으로 어떤 표현이 되어 있었을까요, 거기에? 그러니까 컴퓨터를 신고한 분이 그 저희 공장 구도를 그려가지고 몇 번 컴퓨터에 마스터캠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컴퓨터만 타켓을 잡아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사관님이 들어오셔서 영장을 보여주셨고 신고된 컴퓨터는 이 컴퓨터니까 이 컴퓨터만 네. 검사를 하겠다. 네네. 수사관님이 처음에 딱 오셨을 때 회사 분위기는 좀 어떠셨을까요? 직원분들도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직원분도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그때 든 마음이 올 게 왔구나. 속된 말로 우리말로 좆됐다. 그러잖아요. 누가 신고했을까? 이거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누구 주변 지인인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단속 직원인가? 그런 원망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매년 목표는 잡아요. 올해는 꼭 사야지.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올 게 왔구나. 단속이 된 이후에 네네. 그 다음에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요. 검찰 측에서 전화가 제일 먼저 와서 상대 측과 합의할 의사가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있다. 빨리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뭐 어차피 할 거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일을 잡아서 통보를 하겠다. 형사 조정이라는 시간을 거치더라고요. 검찰청 안에서 형사 조정위를 열어서 금액에 대한 합의, 조정에 대한 합의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합의의 어떤 일반의 과정들이 법무법인과 직접 어떤 그 합의의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검찰 쪽에서 어떤 네네. 중재를 하는 어떤 중재를 그런 하는 합의를 거쳐서 조정안을, 불법 사용료 합의 금액도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합의금 정도. 네네, 소프트웨어가 한 정도. 네. 그 구매 합의는 어떤 제품으로 몇 개를 하시게 된 건가요? 저는 아직 영세 업체다 보니까 두 카피를 사고 싶지만 한 카피를 마스터게임 2025 버전으로 2025년도에 단속이 걸렸기 때문에 그 당시 최신 버전으로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그 금액을 이제 듣고 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정품 쓸 걸, 아니면 진짜 정말 재수없다, 남들은 안 쓰고 안 걸리고 잘 쓰던데 라는 생각이셨습니까? 저는 전자였습니다. 이럴 거면 빨리 살 걸. 올 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저는 솔직히 할부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무조건 일시불인 줄 알았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카드 할부로 살 걸. 왜 그걸 늦췄을까?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네. 처음부터 정품 구매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네네. 그때는 그때대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편인가요? 저는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차피 기계를 사든 바이스를 사든 툴을 사든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작은 돈이거든요. 저는 살 것 같습니다. 정품은. 그래서 떳떳하게 문 열어놓고 일하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 열어놓고 떳떳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네네. 길게 끌수록 자기 손해고 결국에는 벌금이 나오든 뭐 형사 합의를 하든 최소 금액이 제가 알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런 분들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살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상실되는 거죠. 일단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고 그 항상 쫓기는 느낌, 찝찝함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일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이 열리고 생각하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말씀 저 잘 들었고요. 오늘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서브대로 싸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마스터캠 단속이 어떤 구조로 진행되는지 보셨을 겁니다. 이 영상은 불안감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마스터캠 단속 구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마스터캠 라이센스나 정품 사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스터캠 총판 IMR의 상상이었습니다.